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60세의 마인드셋 7계명을 들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새롭게 세팅되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마인드셋 7계명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나의 주장을 경청하고 공감해준 독자 여러분의 삶이 중후반을 잘 보내고 행복한 고령자로 살아가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60대를 위한 마인드셋 7계명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 마련이다. 비교하다 보면 남들보다 앞서나가 이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하면 살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타인을 인정하면 내가 지는 거라는 고지식한 가치관으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좁은 시야에 갇혀 점점 고립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승패에만 연연하여 편협한 사고에 빠지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을 내려놓자. 세상에 유일한 정답은 없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면 점점 더 새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지 못하면 점점 더 어리석어질 뿐이다. 2. 해보기 전에 지레 판단하지 말자. 인생은 실험의 연속이다. 나는 50쯤에 그 정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그때부터는 세상에 다양하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답을 찾고자 더 폭넓은 독서를 시작했다. 간혹 세상만사에 정해진 답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직접 부딪혀보기도 전에 모범답안만 찾으려고 한다. 이미 마음속으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해도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입맛에 맞는 책만 골라 읽는다. 반대로 절대적인 정답은 없으며 실제로 해볼 때까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세상은 끝없이 넓어질 것이다. 내가 2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기억하는가? 상속세를 100%로 높이면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소비활동이 늘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 말이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낮추는 추세인데 무슨 소리냐? 어떤 경제학자의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는 허황된 생각이다 라는 반론이 즉각 튀어나온다. 당연히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과격한 주장임은 나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현재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인생은 실험하듯이 살아야 한다. 당신이 오늘 점심으로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자. 당장 가던 단골집에 가면 틀림없이 맛있는 라면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단골집 옆에는 다른 라면집도 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가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맛집인 모양이다. 왠지 꿀꿀하고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 그 라면집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기대하지도 못한 색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다. 아, 색다른 인생까지는 조금 과장되고 유난스러운 표현임은 인정한다. 아무튼 그 가게의 라면이 맛있다면 자신이 종종 찾아 맛집이 하나 늘어난 것이다. 물론 맛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저 오늘 실험은 실패야 라며 가볍게 넘기면 된다. 이러한 소소한 변화를 계속 시도하면 삶이 즐겁고 풍요로워진다. 일상은 작은 재미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해보기 전에 지레 겁먹고 판단하지 말 것. 호기심 갖고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보자. 3.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나이가 들수록 사고방식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한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져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많은 고령자들이 이 나이에 무슨 나이껏 못한다는 소리나 듣지 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새로운 일은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켜야 할 나름의 선을 그어놓고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내디디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제 그만 고정관념을 내려놓자. 쇼핑몰에서 진한 빨간색 셔츠를 발견했다고 하자. 디자인도 독특하고 예뻐서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옷을 입으면 너무 눈에 띄겠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웃음만 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주저한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정말 많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생은 끝없이 실험의 연속이다. 비웃음을 받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 뭐가 중요한가? 당신이 입고 있다면 일단 입으면 된다. 오히려 잘 어울리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입고 길을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이다. 사장에서 살펴본 당위적 사고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일컫는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자긍심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당위적 사고방식이 당신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의 문을 점점 닫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위적 사고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데 시작한다. 빨간색 옷을 보고 당신이 주저했던 이유도 결국 주변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으면 웃음거리만 될 테니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을 입어야 한다며 뻔하고 틀에 박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당위적 사고와 고정관념은 당신의 행동 범위를 좁힌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감히 버리자.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점점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청기를 끼는 것이 남들 눈에 이상해 보일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저것 새롭게 시도해 봐야 한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즐길 수 있고 더불어 노년의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낮출 수 있다. 4.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한동안 여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후 자금 2천만 엔은 상당한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한다. 각종 지표나 현재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경제가 휘청이고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니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돈을 쓰고 풍요를 즐기며 지금 당장 행복을 느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노후 자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자. 5년만 더 버텼다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전략하고 있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5년 후에 당신이 여행을 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당신이 꿈꾸는 그 여행자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5년 안에 다른 일이 생겨 큰 돈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갑자기 이상이 생겨 당장 내일부터 침대에 누워 간호를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은 5년 후를 기약하지만 그때 몸 상태가 지금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즐겨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지 않으면 나중에 즐길 수가 없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지금 참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런 생각은 내려놔도 된다. 그보다는 지금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즐기며 충실하게 살아가길 기원한다. 5. 남과 비교하지 말자. 2021년에 별세한 작가 하시다 스가코는 생전에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 싶다는 책을 펴내 화제를 모았다. 하시다 스가코는 이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죽음을 바라는지 담담하게 밝혔다. 만일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 주장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생을 끝까지 누릴 권리가 있다. 아직 치매에 걸리지 않은 고령자가 치매 환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마치 자신에게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듯 치매 환자를 부정적이고 한심하게 보는 듯하다. 이는 고령자가 고령자를 차별하는 셈이다. 그들은 정신이 또렷하고 거동도 잘하며 암에도 걸리지 않고 성인용 기저귀를 찰 필요도 없으니 비슷한 연배의 타인과 비교해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그들도 언젠가는 뇌세에서 거동이 불편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패자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치매는 오래 살면 언젠가 걸리는 병이다. 나의 의지대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걸리냐 늦게 걸리냐의 문제다. 지금 당장 치매가 아니라고 안심하며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를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기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제각각 태어나 모두 함께 나이 드는 존재가 아닌가. 6. 답은 스스로 찾자. 우리는 살면서 풍부한 인생 경험을 쌓아간다. 나이를 먹으며 실패와 성공을 수없이 반복하고 직접 피부로 느끼고 배운다.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언정 60대쯤 되면 직접 몸으로 경험에 단련된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감각과 직감을 바탕으로 얻어낸 답은 옳다고 믿어도 된다. 특히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관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시끄러워졌을 때 감염병 전문의들과 정부, 언론은 모두 입을 모아 애출을 자제하라고 했고 모두가 숨죽인 채 집에 갇히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신체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았는가? 스스로 견딜 수 없고 힘들다고 느낀다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를 하고 서로 거리두기를 두고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각종 건강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몸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스스로 가장 잘 지킬 수 있다. 생활 방식이나 건강과 관련해서는 직접 생각해서 내리는 답이 최선의 해답이다. 인생의 큰 결정들도 마찬가지다.
이혼하거나 사별하고 혼자가 된 당신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고 하자.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뜻이 잘 맞는다. 다시 결혼하고자 준비하면 주변에 알렸더니 자식들과 친구들은 분명 재산이 목적일 것이라며 반대한다.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새로 만난 연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믿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결혼해서 생활하는 당사자는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 결론도 당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려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무슨 일이든 타인의 생각보다 나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 당신의 일생은 당신이 사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도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결정은 당신의 스스로 판단해서 내려야 한다. 7.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마지막으로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이 앞에서 말한 6가지 마음뜻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기고 지는 일에 집착하거나 고정관념, 당위적 사고 방식에 사로잡히는 이유도 남의 눈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인은 타인이고 나는 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타인을 무시하고 폐를 끼쳐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며 살자는 것이다.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싶으면 주저 말고 입자. 군데군데 하얗게 보이는 흰머리가 싫다면 과감하게 염색을 해보자. 그런 당신을 보고 어떤 이는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다고 새치가 안 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만족이라면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당신이 마음이 흡족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자기만족을 자만심처럼 생각해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자기만족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심리 상태다.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기분, 행동, 신체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게 해준다. 감정과 애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햇살 좋은 날, 배우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보자. 나이가 운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면 그만이다.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장 시작하라. 시인 가와다 주는 황혼에 찾아온 노년의 사랑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문장을 남겼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롭게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꼴불견이거나 나이가 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인생의 절반쯤 왔으니 남은 절반을 원하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이 뭐라고 하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 여기 마인드셋 7계명이 이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